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8대 경기도 의원 초선으로 입문하셔서 네.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소감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사람은 언제나 열정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을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전 시민이 저를 선택해서 부여해 주신 그 4년이라는 의정 생활을 즐기면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저가 또 처음에 정치에 입문했을 때 생각이고, 또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정치를 바라잖아요. 내가 열정적으로 안 하면 내 자신이 즐겁지가 않기 때문에 좀 열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네. 참여와 소통이라는 철학을 갖고 계신데요. 네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참여와 소통이라는 것은 요새 하도 흔한 말이라서 흔하지만 귀한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참여와 소통은, 저는 정치를 하기 전에 도의원으로 진출하기 전에 정치라는 구조 속에서 살지를 않았어요. 시민운동으로 지역 생활 변화를 좀 바라는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행정의 건의라든가 또 행정의 변화,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 우리 도민들의 만족을 얼마나 채워주느냐, 그런 행정을 펼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만족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시민이 요구하는 걸 얼마나 만족시키느냐. 근데 그 요구를 누가 합니까? 시민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구의 대상자로 활동을, 시민운동이다, 또 지역 활동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가 배웠고, 또 제가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 누구를 통하지 않고, 모 의원님, 모 국회의원님, 모 시장님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또 행정기관과 시민들 간의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 것을 제가 체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참여와 소통이 없이는 정치도 행정도 또 국민의 만족도도 채워주지 못한다. 이것은 제가 좀 배웠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민주당 부대표로서 활동을 하시는 등 네. 민주당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경기도의회에 진출할 때 처음에 우리 부천 내 8분의 도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사전에, 물론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이라는 것을 워크숍을 통해서 또 연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현장 의정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8명의 의원 중에 선배 동료 의원들께 많은 자문을 좀 구했고요. 그것이 당선 후에 한 달간의 저가 의원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우연히 이제 도의회에 진출해서 도의회 민주당 부대표로 정책 부분을 주로 담당하는 부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 무상급식이 첨예한 대립 속에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민주당의 목표인 참여 예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부대표단으로 활동하면서 도정에 많은 경험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가치, 그것이 그때 당시에 제가 민주당의 가치는 시민을 만족시키고 시민을 행복화하는, 그리고 생활정치의 가치에 민주당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기 때에는 행정자치위원회로 활동을 하셨고요. 네.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네. 다른 어떤 의원님보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네. 많은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어떤 의원님보다 많은 업적을 세웠다기보다도 제 나름대로 저의 입장에서 일을 했던 것 같고, 제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그 책무를 제가 수행하려고 노력했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으로서는 이제 소방에 관한 소방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우리 경기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으로서의 그 일에 제가 최우선 목표를 두었던 것 같고요. 세입을 관리하는 그러한 실무국으로서 어떻게 하면 세원을 잘 발굴하고 잘 관리하고,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군고 관리를 통해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네, 에서 교육 활동하신 후반기에는 이제 교육위원회 제가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거는 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육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토가 넓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해양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어떤 자원으로 해서 커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자원은 사람밖에 없다. 사람이 인적 자원이 대한민국의 고귀한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적 자원을 얼마나 잘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치가 있다. 미래의 희망이 거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에 관한 일로서 제 역할을 좀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교육위원회를 제가 지원하게 됐고, 다행히 교육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돼서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 경기도 교육의 김상곤 교육감과 같이 또 우리 많은 교장 선생님, 또 교원, 또 교육행정직으로 계시는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부분도 네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부분은 어떤가요? 특수 아동들에 대한 교육 시설이라든가 교육 체계는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발전돼 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요구가 많이 수용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나와도 또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또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특수 장애 학생들이 정규 과정을 마치어도 마땅한 그 자기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특수학교를 가서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그들의 장래가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장래가 행복했을 때 대한민국이 진실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학생들에 대한 장래, 그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지금보다 더 많이 보완되고 더 많이 또 지원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제정하신 것과 네, 그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뀐 정책도 많은데요. 네네. 예, 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죠? 공무원의 질이 높아져야 시민이 행복합니다. 행정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고,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도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개발원의 교육 시스템 자체를 제가 좀 점검을 했고, 사이버 교육망에 보완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평가 부분에서부터 그 환류시키는 부분까지.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을 다 받아들여서 사이버 교육 체제를 다시 바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방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 차라든가 굴절차라든가 이것이 몇 번 잘 안 쓰이지만 큰 화재가 난다든가 큰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러한 차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그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는 것이 곧 생명하고 직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비 시스템에 대한 감사 체계를 주로 저는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검 시스템이 좀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뭔가 화재 진압할 때 동료가 사상을 당했거나, 또 하나는 정신적 장애가 그분들한테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치유 프로그램을 빨리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부천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교실이 그 센터가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 심리적 안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됐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이 그분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분들의 복지 증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먼저 시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네. 그 외에 기억에 남는 특별한 상이 있으시면 지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거 구호가요, 밥 짓는 남자였습니다. 부천에, 경기도에
희망 밥상을 잘 차리는 밥 짓는 남자가 제 구호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밥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밥상을 정치권이 또 이런 공직사회가 국민들의 밥상을 잘 차려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매니페스토 상을, 최우수상을 받았지만은 밥상을 정말 잘 차려서 받았다기보다 밥상을 차리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 인정을 해 주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저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지금 복지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환경복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환경이라는 거에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 주거 환경도 들어가 있고 도로 환경, 교통 환경도 들어가 있고 또 뭐랍니까 교육 환경도 들어가 있고 아이들의 보육 환경도 들어가 있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문화 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환경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각 마을에 보면 공원들이 꼭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있습니다. 근데 공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신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18년, 20년 이렇게 공원이 됐고 그 이상 된 공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쓰레기 더미화되어 있고 공원이 파헤쳐져 있고 공원의 기능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을 적은 돈으로 리모델링 정비 사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들이 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또 발상의 전환을 하고 또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 그런 놀이시설, 그러한 문화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공되어질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다. 어르신들도 좀 이렇게 어깨 운동도 하고 허리 운동도 하고 이렇게 팔다리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기구도 좀 넣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는 그러한 공원을 좀 만들자. 또 외곽순환도 하부공간은 지난번에 제가 알다시피 그 체육공원이 됐는데 그 예산이 1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도비가 10억이 들어가고 시에서 9억이 들어갔는데요. 시에서 계획을 해서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체육공원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족구, 축구, 야구도 거기 가서 또 하더라고요. 농구, 배드민턴, 또 테니스, 정구,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지금 치고 계시고요.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좀 보람이 있고요. 제가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까지 합쳐서 한 13, 4개 그 공원을 리모델링을 지금 하다 보니까 한 동에 보통 많은 동은 4개, 적은 동은 한 2개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이런 것으로 지역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보도블록 교체하고 또 뭐 하고 이런 예산은 하나도 안 합니다. 다 그런 환경복지 쪽으로 좀 돌려서 하다 보니까 병원도 적게 가죠. 국가의 그 의료비도 절약이 되죠. 가정도 행복하죠. 뭐 정신도 건강하니까 가정이 화목해지죠. 또 이런 부분이 그런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활정치인으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 상동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그래요? 네, 요즘에는 네. 또 그 장애인의 인권이 네.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물론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탈 때부터 장애인이 있으지만은 우리나라 장애인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사고나 이런 상황에서 장애가 많이 돼서 장애의 인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장애의 인권은 사회의 안전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안전망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장애인의 복지, 삶의 인권이 존중되고 그 안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공론이 부족하다면 그건 상당히 참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 상록학교를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배웁니다. 그나마 조금 건강한 아이들이 이제 바리스타의 꿈을 키우고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외식업체나 서비스업체에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냥 뭐 형식적으로 행사적으로 이루어지서는 안 되겠다. 그럼 이에 대한 보완이 뭔가? 이런 고민도 좀 제가 하게 됐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의 건강한 삶이 그 가정의 건강도 가져오고 그게 사회의 건강, 사회의 행복으로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만드는 안전망, 사회 안전망이 곧 좋은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작년에 제가 저희 아시는 분들이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거기 가서 자원봉사도 몇 번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누가 도와주지를 않아요. 연결해도 일회성 도와주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이제 그분들한테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단법인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 수년 동안 해온 그런 게 있어요. 과정들이. 그래서 그걸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후원회 과정까지 다 준비하고 회원까지 모집해갖고 갔는데 그런 단체, 그런 조직들이 너무 많이 이게 사단법인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단법인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사단법인 승인 내주는 거에 검증이 상당히 어렵고 신청해도 그 검증 기간이 상당히 길고 또 그 자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게 현장 확인 과정에서도 또 이제 걸러지기도 하는 부분인데 꽤 오랫동안 이분들하고 같이 그 봉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나서서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에 가서 제가 이분들 한 그 자료 다 가져가서 제가 가서 소명하고 제가 그분들 도에 있는 담당 사무관 여기 오시고 설득하고 오시고 현장 확인 다 시켜주고 사진 찍은 거 내가 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사단법인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눈물을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눈물을 보고 제가 뿌듯했다기보다도 제가 왜 내가 이걸 생각 못했지? 이런 것이 좀 더 일찍 생각했더라면 좀 더 일찍 내가 이분들의 그 뜻을 좀 담아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천 사랑터라고 있어요. 그게 부천 사랑터가 그래서 장애인 그 보호주간 센터로 이렇게 됐고 그런 분들이 좀 행복한 세상을 좀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시면 좋겠다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네. 경기도 의원 선거를 쓰나미 선거라고 하는데요. 네. 내년도 지방선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쓰나미 선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 서진웅 의원 참 요새 열심히 하대 이런 분들도 있고 초심 변심하고 더 잘해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나 정치인 싫어 이렇게 정치 왜 합니까? 그거 나 정치인들 그냥 얼굴만 봐도 다 짜증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한테 꼭 해줍니다. 짜증날수록 투표하십시오. 그래야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이 짜증나니까 투표 안 하면 스트레스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짜증 안 나시려면은 본인이 바라고 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투표하십시오. 특히나 도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경우는 생활 정치인이에요. 생활 자치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아시다시피 조례 하나 이 하나하나가 우리 이 시민들의 실생활하고 다 직결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무슨 지원조례,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조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조례, 또 여성 안전망을 위한 그 경력단선 여성들 일자리 지원 문제, 또 노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하다못해 아이들의 보육료 지원 문제, 또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학부모의 조례 부분, 또 교원 조례 부분, 여러 가지 이 조례 하나하나들이 교육과 보육과 이런 생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정책과 예산과 제도 속에 정치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도의회,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고 다 정치를 혐오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혐오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요. 정치를 혐오할수록 투표하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지역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쓰나미가 될까 봐서 걱정입니다. 우리 경기도 우리 부천의 8분의 도의원님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각자 주특기가 다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쓰나미 바람처럼 이렇게 우수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도민들이 볼 때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에 4년 동안에 일한 거에 대한 평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역량들을 잘 보셔서
그냥 무심결에 투표하지 마시고 시의원, 도의원 정말로 투표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의원님께서 이렇게 활발하게 교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가족들과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나름대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보내고 있는데요. 많이 혼나죠, 제가. 많이 혼납니다. 요즘은 사실 거창하게 뭐 말하는 것 같지만은 가족 복지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복지적인 시스템 속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올해 와갖고는 이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가족들한테. 저는 사모님이라고 하거든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따님한테도, 저는 딸한테도 그럽니다. 씨라고 그래요. 제가 요새는 좀 존중을 합니다. 예지 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미안합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왜 미안하죠? 그러면 내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도 적고 또 내가 필요로 했을 때 가치 있는 부분도 적고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시골에 계세요. 처가에 어머니께서도 계십니다. 시골에. 근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자식으로서 또 사위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자주 내려갔었는데 정치를 하고 나서부터는 연례 행사 형식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이상하게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보고 다른 일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모님, 가장 중요한 가족이 항상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해 주니까, 저를 이해해 주니까 저는 감사합니다고 인사를 하고 어떠한 일일 때마다 먼저 미안합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이렇게 잘하니까 나름대로 제 가족 복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도 오늘 한 가정의 아내로서 네. 많이 배우고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저희 경기복지 시청자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복지하면 막연하고 복지하면 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막연하지만 구체적이어야 되는 게 이제 복지 시스템입니다. 그 원하는 곳에, 바라는 곳에, 소망하는 곳에 또 필요한 곳에 그 복지가 제대로 제공되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가라고 저희들 얘기합니다만은 그 희망을 세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새해 건강하시고요. 올 한 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우리 경기복지 가족인 여러분께서 다 성취하셔서 정말로 뜻깊은 한 해 되시고 또 나름대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소망 받들어서 열심히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이렇게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